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신호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증은 제어하고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등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죠. 아마 오랜 시간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데요. 통증이 있어서 몇 번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다가 통증이 계속 재발하면 어느 순간 포기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성 통증이라고 해서 아픔이 무뎌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통증은 참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특정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바로 줄어드는 통증 마사지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장민재의 8초만 누르면 통증이 사라진다입니다. 저자는 중국 중의사로 활동하다 통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전통의학의 경락과 경혈 이론을 바탕으로 전신의 통증을 제어하는 요법을 창안했다고 하는데요. 저자의 8초 통증 마사지는 내 몸 사용 설명서 등 여러 방송을 통해 소개되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8초 통증 마사지는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통증과 연결된 내 몸속 스위치를 찾아 최소 8초 이상 자극하면 끝입니다. 아픈 곳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통증과 연관된 정확한 스위치를 짚어 제대로 자극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호전 반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8초 통증 마사지란 무엇인지 또 우리 몸의 14개의 스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재의 8초만 누르면 통증이 사라진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정직한 이상신호다. 전날 무리하게 움직여 온몸이 뻐근할 때, 자고 일어나니 목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허리가 묵직하고 쑤실 때, 이와 같은 통증이 갑자기 나타날 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정밀 검사를 받는 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 갑자기 통증이 나타났을 때 그 강도가 활동하기에 큰 불편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면 보통은 파스를 붙이거나 근육통 연고를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벼운 통증은 일단 참아본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중증 이상의 통증에 시달려온 만성 통증 환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통증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면서 특별히 심해지지도 않고 어느 순간 급격하게 호전되지도 않은 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통증이라 한다. 이렇게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통증을 없애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지만 통증에 대처하는 자세는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적극적인 자세로 꾸준히 통증을 제어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초기에 치료했다면 만성 통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예사롭지 않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다 그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통증이 계속되면서 말 그대로 만성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통증에 대해 인정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치료해도 어차피 낫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거나 나이가 들었으니 아픈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 또는 근육, 관절, 뼈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해 방치하거나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통증을 제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통증이라는 것이 오래 방치할수록 무뎌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변에 부상을 당해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거나 각종 디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알 것이다. 아픈 부위를 자극했을 때 통증을 오래 겪었다고 해서 괜찮아, 교통사고 후유증인데 이 정도는 원래 아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엄청 아프니까 만지지 마 같은 반응을 보이며 손도 못 대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확히 말하면 통증을 인정하는 것은 통증에 익숙해지면서 무뎌지려는 시도일 뿐이지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신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어딘가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징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은 단순한 감각이나 어쩔 수 없는 증상이 아닌 그 자체를 하나의 병으로 보는 게 맞다. 병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통증은 참고 인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어하고 없애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제대로 인식해 조기에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통증을 줄이는 처치를 이어간다면 만성 통증에 시달리거나 큰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나이가 들었으니 뻐근하고 아픈 게 당연하겠지. 사고 후유증이 나타나서 그런 거겠지. 라는 식으로 통증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자. 통증이 왜 시작되었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통증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호미로 제때 막지 않으면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통증이 지속되면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 부위를 되도록 쓰지 않으려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근육이 굳어 팔을 올리지도 목을 돌리지도 무릎을 굽히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통증이 불러오는 악순환이다. 방송에 출연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부터 이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묻곤 한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라거나 한참 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좀 더 상세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다가 하는 말들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통증이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곧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방치했다가 결국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힘든 지경이 되었다고 말이다. 통증, 한계치에 이르기 전에 예방하라. 통증은 참을만 할 때 다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선, 그러니까 한계치를 100으로 봤을 때 99면 참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고 100이면 못 참는 상태이다. 못 참는 상태에서 통증을 다스리려 한다면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일 때 이따금씩 나타날 때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통증을 잡을 것인지 혹은 평생 통증에 잡혀 살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통증은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마음까지 지치게 한다. 통증 자체가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해 교감신경을 흐트러뜨리거나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는 곧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며 병을 알아도 빨리 낫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통증을 방치했다가 병에 더 잘 걸리거나 병이 더 악화되거나 혹은 전에 없던 통증을 불러오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통증이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초 통증 마사지란 무엇인가? 긴장할수록 심해지는 통증의 속성.
8초 통증 마사지는 경락과 경혈의 원리에 입각하여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강도 높은 통증이 완화된다고 하여 경험자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만 아픈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자극하는 이른바 원격 제어라는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기해한다. 다른 마사지들과 달리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를 자극하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극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그로부터 비롯되는 반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건드리면 환자가 고통을 느낀다는 데 있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살짝만 손을 대도 매우 아파한다. 일단 자극이 가해지면 환자 스스로 움찔하면서 통증 부위는 물론 주변부가 모두 긴장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긴장 상태에서는 절대로 통증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통증을 제어하는 것은 몸이 최대한 이완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하고 있는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아픈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대신 연관된 다른 곳을 자극해야 하는 것이다. 8초 통증 마사지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원격으로 조정하는 몸속 스위치를 통해 통증을 제어한다. 내 몸 안에 숨겨진 스위치를 찾아라.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12가지 경락과 361개의 경혈이 존재하며 이 기본 경혈을 포함해 약 1000여 개 이상의 경혈점이 있다고 본다. 경락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폐, 위, 소장, 방광, 대장, 담, 삼초, 비장, 신장, 심장, 간, 심포의 12내장에 해당하는 줄기로 우리 몸의 기혈을 운반하는 순환 통로와 같다. 이 통로 곳곳에는 기가 잠시 머물렀다 흐르는 일종의 정류장이 존재하는데 이 정류장이 경혈이다. 질병은 바로 경락과 경혈을 흐르는 기가 정체되면서 생긴다. 그러므로 경혈을 제대로 자극할 수 있다면 그 자극이 경락을 따라 연관된 부위로 전달되면서 질병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양의학에서 경혈에 침이나 뜸, 부항을 놓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즉 우리 몸속 에너지의 흐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아픈 부위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연관된 지점을 이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전신의 통증을 제어하는 PCT, 페인 컨트롤 테크닉이라는 요법이 있다. 8초 통증 마사지는 바로 이 PCT 요법에서 일반인들도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린 것이다. 우리 몸에는 전신의 근골격계를 자극하는 14개의 통증 스위치가 존재한다. 이 스위치를 적절하게 켜고 끄면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 목, 허리, 팔, 다리 등 신체 각 부위에 해당하는 통증 스위치를 제대로 찾아 짧은 시간만 눌러줘도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각 스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최소 8초부터 시작해 더 오랜 시간 자극하면 통증 제어의 효과는 짧게는 3시간가량 지속된다. 뿐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자극하면 통증이 없어지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만성 통증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효과적인 8초 통증 마사지를 위한 기본 요령. 단단한 띠나 뭉쳐있는 경결을 찾는다. 단단한 띠란 마치 밧줄처럼 길고 단단하게 잡히는 수축된 근육을, 경결은 경혈이 뭉쳐서 마치 알갱이처럼 만져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근육이 긴장하면서 수축한 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굳어진 것이다. 대개 통증이 만성화된 곳이나 통증과 연관된 스위치 근처에 존재하는데 보통 사람이 만져봐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8초 통증 마사지를 하는 동안 단단한 띠와 경결을 찾아 조금씩 세심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다. 약하게 시작해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인다. 8초 통증 마사지는 통증이 있는 곳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 통증 부위와 관련된 경혈의 스위치를 마사지해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약한 강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참을 만한 통증인지 다른 부위의 근육이 긴장 상태에 접어들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따라서 편안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 기분 좋게 느껴지는 정도, 약간의 자극으로 느껴지는 정도, 참을 수 있는 만큼의 자극으로 느껴지는 정도 순으로 점차 단계를 높여야 한다. 이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마사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극을 주면서 아파도 참아보라고, 그래야 낫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하자. 만성 통증일수록 약하게 여러 번 마사지한다. 급성 통증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자극해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만성 통증은 어제 오늘의 통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나타난 것인 만큼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오랜 기간 통증이 지속된 상태라면 작은 자극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강도를 아주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급성 통증의 경우 5, 6의 강도로 10초간 마사지한다면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1의 강도부터 시작해 8초씩 끊어서 차츰 강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1의 강도로 8초를 자극하는 것을 3회 정도 반복하고 1의 강도에 익숙해졌을 때 2의 강도로 서서히 넘어가는 방식이다. 만약 2의 강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픔을 호소한다면 1의 강도로 8초씩 몇 번 더 자극하면 된다. 한 번에 오래 자극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마사지한다. 심각한 통증이 아니더라도 한 부위를 한 번에 오래 자극하는 것은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쇄골처럼 민감한 부위를 지나치게 오래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새로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관자놀이의 태양열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강하게 마사지하면 안구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한 번에 오래 자극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극하는 것이 통증 경감에 훨씬 도움이 된다. 또한 간헐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곳은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마사지하면 불시에 나타나는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손톱이 아닌 지문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마사지를 할 때는 끝이 뾰족한 도구를 활용해 시원함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경우도 많지만 8초 통증 마사지는 다르다. 각 스위치를 자극할 때는 반드시 손톱 끝이 아닌 손가락 첫 번째 마디의 지문을 이용해 부드럽게 풀어주도록 한다. 이는 통증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경혈을 자극할 수 있게 해준다. 경혈을 자극할 때는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 강하게 자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8초 통증 마사지의 경우에는 각 통증과 관련된 스위치에서 경결과 뭉친 근육을 찾아 풀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분 좋은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손가락 지문을 사용해 마사지하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도구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혼자서 마사지를 할 때나 손이 잘 닿지 않아 자극하기 유난히 힘든 부위가 있을 수 있다. 8초 통증 마사지는 맨손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통증 제어법이지만 이럴 때 도구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엉덩이와 허리 쪽 스위치를 자극할 때는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빈병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손보다 편리하게 각 스위치를 자극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 또 엄지를 이용해 마사지하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도 본인에게 검지나 중지 등이 더 편하다면 편리한 대로 하면 된다. 스위치 1. 인당혈. 스위치 자리, 양 눈썹 사이 눈썹뼈의 정중앙이 인당혈이다. 자극법, 턱이 좌우로 가볍게 흔들릴 정도의 세기로 마사지한다. 손톱으로 누르지 말고 지장을 찍듯이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누른다. 손가락을 대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도 좋다. 효과, 뻣뻣하게 굳은 뒷목의 통증을 비롯해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경추의 통증에 탁월하다. 그 밖에 두통, 눈의 피로, 비염, 불안감 및 불면증 해소에 좋다. 뻣뻣한 목,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인당혈. 효과는 뛰어나지만 어떠한 경락에도 속하지 않는 인당혈은 척추질환에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실제로 옛부터 중국의 명의들은 비염, 두통, 눈의 질환, 어지러움이 있을 때 인당혈을 자극했다. 인당혈은 특히 목의 앞뒤 움직임이 불편할 때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좌우 움직임이 불편할 때도 마사지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진정혈이라고도 불릴 만큼 외부 자극에 의한 통증은 물론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한 통증과 불안을 제어하는 데도 탁월하다. 8초 통증 마사지에서는 인당혈을 자극해 현대인들이 자주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심적 흥분, 피로감 등을 수반한 목의 통증을 제어한다. 스위치 2. 태양혈. 스위치 자리. 눈썹 끝과 눈꼬리 부분이 만나 움푹 들어가는 관자놀이가 태양혈이다. 자극법. 통증이 있는 쪽의 반대쪽 태양혈을 엄지손가락 지문을 사용해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한다. 처음부터 강하게 자극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약한 강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효과. 목의 옆선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통증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목의 통증 제어하는 태양혈. 인당혈을 사용하여 통증을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여전히 목을 좌우로 돌리기가 어렵고 목과 어깨의 근육이 뭉쳐있다면 이번에는 태양혈을 마사지해보자. 태양혈은 눈썹 끝과 눈꼬리 부분이 만나 움푹 들어가는 곳으로 관자놀이에 위치한다. 태양혈을 통해 목과 어깨 근육이 딱딱해져 생긴 통증 외에도 편두통을 비롯한 모든 두통과 눈의 피로, 시력 저하,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다. 태양혈을 자극하면 항진된 교감신경을 낮출 수 있으므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피곤할 때도 수시로 풀어주면 좋다. 단, 태양혈은 절대 강하게 자극하면 안 되는 곳인 만큼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자. 스위치 3. 천돌혈. 스위치 자리. 쇄골의 정중앙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곳이 천돌혈이다. 자극법. 통증이 느껴지거나 움직임이 뻣뻣한 어깨와 같은 쪽 천돌혈을 마사지한다. 반드시 약한 강도에서 시작해 부드럽게 자극한다. 효과. 어깨 통증을 완화하며 어깨의 운동 범위를 넓혀준다. 그 밖에 기침과 딸꾹질, 기관지 및 인후 질환에 효과적이다. 극심한 어깨 통증 해소하는 천돌혈. 천돌혈은 가슴이 막혀 내려가야 할 폐의 기운이 거꾸로 올라가 발생하는 기침, 천식, 가래, 딸꾹질 등을 해소하는 경혈이다. 또한 기관지 계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팔꿈치와 손목의 통증을 제어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평소 어깨가 자주 아프고 굳어있는 사람의 천돌혈을 만지면 단단한 경결이 만져진다. 어깨와 손목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 각각의 경혈을 자극해야 할 경우 먼저 천돌혈을 마사지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천돌혈과 함께 양쪽 쇄골의 시작 부분, 아랫부분, 그리고 윗부분을 함께 마사지하면 더욱 좋다. 쇄골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다. 무리하게 자극했다가 부종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 천돌혈을 마사지할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강도에서 시작해 적절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자극하는 것이 좋다. 스위치 4. 결분혈, 기호혈. 스위치 자리. 결분혈은 쇄골 상단의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다. 기호혈은 쇄골 하단의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으로 결분혈 아래 위치한다. 자극법. 통증이 느껴지거나 움직임이 뻣뻣한 팔이나 팔꿈치와 같은 쪽의 결분혈, 기호혈을 마사지한다. 효과. 팔꿈치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숨이 차는 증상, 흉부 통증, 인후통, 기침 등을 완화한다. 팔꿈치 통증 제대로 잡아주는 결분혈, 기호혈. 결분혈과 기호혈은 숨이 차거나 가슴이 뻐근한 증상, 목이 붓는 증상 등을 치료할 때 주로 자극하는 혈자리다. 중국에서는 결분혈을 자극하면 마취 효과가 있다고 보고 탈골된 어깨나 관절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때 대략 2분 정도 엄지로 강하게 자극한 후 치료하기도 한다. 8초 통증 마사지에서는 결분혈과 기호혈을 자극해 팔과 팔꿈치 관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었을 때, 지나친 어깨 통증으로 팔꿈치까지 굳어졌을 때 쇄골을 만져보면 주변 근육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팔꿈치의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쇄골에 단단하게부터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쇄골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팔꿈치 통증이 심하거나 근육의 유착이 심할수록 통증이 오래됐을수록 천천히 여러 번에 걸쳐 마사지한다. 스위치 5. 운문열. 스위치 자리. 쇄골 바깥쪽 끝과 어깨관절 사이에 위치한다. 쇄골 아래 중심부에서 어깨 쪽으로 손가락을 밀어가다 보면 어깨 조금 못 미쳐 움푹 들어간 곳이 운문열이다. 자극법. 통증이 있는 손목과 같은 쪽 쇄골의 운문열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효과. 손목과 손가락이 시큰거리고 저리는 증상에 효과적이다. 어깨 통증과 오십견, 호흡곤란과 기침 완화에도 좋다. 손목의 시큰거림 없애는 운문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들 중에는 극심한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상으로 손목을 다쳤을 때는 물론 평소에 손목이 저릿저릿하거나 시큰거리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운문열을 자극해보자. 운문열은 어깨, 팔꿈치, 손가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비롯해 상체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운문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통증을 제어하고 손목에 유연함을 더할 수 있다. 또한 운문열은 폐 경락의 시작점으로 이곳을 누르면 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강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과 천식, 가슴 통증 해소에 탁월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에서 3분 정도 운문열을 마사지하면 기침, 가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스위치 6. 합곡혈. 스위치 자리. 손등의 엄지와 검지의 뿌리가 만나는 곳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이 합곡혈이다. 자극법. 합곡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모두 자극한다. 악수하듯 손을 맞잡고 엄지를 이용해 마사지하는 것도 좋다. 효과. 목과 등, 허리의 통증을 제어하는 데 뛰어나다. 이외에 두통, 만성피로, 부종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상반신 통증 시원하게 해결하는 합곡혈. 양손의 합곡혈과 두 발의 태충혈은 인체의 사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얘는 우리 몸에 있는 네 군데의 문이라는 뜻이다. 우리 몸에서 기가 순환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보면 된다. 만약 합곡과 태충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온몸에서 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흔히 체했을 때 자극하는 곳으로 알려진 합곡혈은 사실 상반신의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합곡혈을 기준으로 양옆은 목과 허리에 해당하므로 이곳을 자극하면 상체 뒷면에서 느끼는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손목 쪽이 허리, 합곡이 등, 검지 쪽이 목에 해당한다. 허리, 목 등의 통증이 심한 경우 합곡 주변을 눌러보면 유난히 아픈 부위와 함께 그 부위에서 경결을 찾을 수 있다. 뭉친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목부터 허리까지의 통증을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스위치 7. 대추열. 스위치 자리. 목을 숙였을 때 튀어나온 뼈가 대추열이다. 자극법. 대추열이 아닌 대추열 좌우를 마사지해야 한다. 이때 두 다리를 비교해 짧은 쪽 다리의 반대쪽 대추열 부근을 풀어준다. 예를 들어 왼쪽 다리가 짧으면 대추열의 오른쪽 근육을 마사지한다. 자극법. 대추열이 아닌 대추열 좌우를 마사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왼쪽 다리가 짧으면 대추열의 오른쪽 근육을 마사지한다. 효과. 염자를 비롯한 각종 요추질환과 틀어진 골반 교정에 탁월하다. 목과 어깨 통증, 천식과 오한 및 발열에 효과적이다. 허리 통증 확실하게 제어하는 대추열. 옷이나 벨트가 자꾸 돌아가거나 한쪽 신발만 많이 닳는다면 골반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골반이 틀어지면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척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허리는 물론 엉덩이와 허벅지까지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것은 하체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추혈은 인체의 양기를 총괄하는 동맥에 속하며 고개를 숙였을 때 툭 튀어나오는 뼈로 찾기가 어렵지 않다. 열병, 학질, 기침, 경추질환, 척추질환, 소화의 경기, 만성 피로 등을 다스리며 수시로 마사지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요통이 있으면 대추혈이 불록하게 솟아있으며 그 주위가 단단하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다. 대추혈 주변의 근육을 꾸준히 마사지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골반과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스위치 8. 승산혈. 스위치 자리, 종아리 근육에 살짝 힘을 주면 하단에 사람 인자로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승산혈이다. 승산혈을 기준으로 5c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곳과 승산혈의 중간 지점을 마사지한다. 자극법. 승산혈 부근은 절대 강하게 마사지하면 안 된다. 원을 그리며 자극하되 뭉친 부분이나 통증이 심한 부위를 세심하게 풀어준다. 효과. 허리와 엉덩이, 고관절의 통증에 효과적이다. 요실금, 잔뇨감 등 방광계통 증상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허리와 엉덩이 통증에 효과적인 승산혈. 종아리 근육에 자리하는 승산혈은 다리의 통증이나 쥐가 나는 증상, 치질과 타랑 등을 치료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경혈이다. 또한 허리 통증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중국에서는 승산혈을 거습 대혈이라 칭하는데 직업의 특성상 습한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 체질적으로나 병리적으로나 습성 체질인 사람을 치료할 때 사용된다. 몸이 무겁고 허리가 차가운 것이 마치 물속에 앉아있는 것 같고 소변을 자주 보며 시원치 않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경우 방광경에 이상이 있어 요통이나 소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 유독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경우 승산혈만 마사지해줘도 한결 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승산혈은 걸어서 온 사람이 절뚝거리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매우 민감한 부위다. 그러므로 통증의 강도나 지속기간에 상관없이 절대로 강하게 마사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스위치 9. 손목 합장 스트레칭. 스위치 자리, 손목. 자극법. 양손을 모아 합장한 상태에서 손목을 좌우로 꺾어보고 뻣뻣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쪽을 스트레칭한다. 효과. 허리를 유연하게 만들며 운동 범위를 늘려준다. 뻣뻣한 허리 유연하게 만드는 손목 합장 스트레칭. 손목 합장 스트레칭은 허리가 뻣뻣하여 앞으로 잘 숙여지지 않을 때 즉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허리에 유연성이 없다는 것은 허리 주변 근육이 그만큼 굳어 있다는 뜻이다. 전식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손목은 허리와 경추, 발목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허리의 질환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혼자서 신발끈조차 제대로 묶지 못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올리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뻣뻣하다면 간단한 손목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자. 스위치 10. 고관절혈. 스위치 자리. 양팔을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에서 겨드랑이와 몸이 만나는 지점 바로 위가 고관절혈이다. 자극법. 통증이 어느 쪽 엉덩이에 있든지 반드시 양쪽 팔의 고관절혈을 모두 마사지해야 한다. 효과. 엉덩이 통증 해소에 탁월하다. 불면증, 현기증, 급체, 고혈압, 생리통, 간염, 장염, 생식기 질환에도 좋다. 쑤시고 저린 엉덩이 통증 잡는 고관절혈. 콕콕 찌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 등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엉덩이 통증은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허리에서 비롯된 통증이 전이된 것일 수 있다. 혹은 잘못된 걸음걸이나 골반의 틀어짐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엉덩이 통증은 의외의 부위에서 제어할 수 있는데 바로 팔뚝 쪽에 위치한 고관절혈이다. 고관절혈은 허리로 연결되는 통증과 배꼽 아래의 통증을 완화할 때 사용되는 경혈로 허리나 엉덩이, 골반 등 하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고관절혈을 살짝만 자극해도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혈 주변의 경결을 찾아 꾸준히 풀어주면 엉덩이 부근의 통증을 없앨 수 있다. 스위치 11. 태충혈. 스위치 자리,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 3cm 정도 내려가 눌러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다. 이곳이 태충혈이다. 자극법, 손톱이 아닌 손가락 마디를 사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효과, 틀어진 고관절을 바로잡을 때 효과적이다. 그 밖에 불면증, 현기증, 급체, 고혈압, 생리통, 간염, 장염, 생식기 질환의 치료에도 좋다. 골반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태충혈. 고관절은 골반과 엉덩이의 움직임까지 관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관절이다. 요즘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 중에도 고관절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상 때문이든 생활 습관 때문이든 비뚤어진 고관절을 방치하다 보니 움직임이 뻣뻣하거나 둔해지며 심하면 만성 통증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발등에 위치한 태충혈은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며 그 주변 통증을 완화해준다. 허리와 엉덩이뿐만 아니라 평소 하체의 움직임이 뻣뻣하고 둔했다면 태충혈을 꾸준히 마사지해보자. 참고로 태충혈은 두통과 어지럼증, 눈의 충혈, 소화의 경기, 황달, 소화장애 등을 다스릴 때도 효과가 있다. 화가 자주 나고 화를 참기 힘들 때도 태충혈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도움이 된다. 스위치 12. 후상장 골극. 스위치 자리, 엎드려 누웠을 때 허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곳을 만져보면 보조개처럼 쏙 들어간 돌기가 느껴진다. 이곳이 후상장 골극이다. 자극법, 엄지를 이용해 후상장 골극을 강하게 풀어준다. 손가락만으로 힘이 들면 팔꿈치를 이용해도 된다. 효과, 무릎의 통증을 제어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준다. 하체의 전반적인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끊어질 것 같은 무릎 통증 없애는 후상장 골극. 골반은 아래쪽으로는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가락으로 이어지고 위쪽으로는 허리, 척추, 경추로 이어지므로 우리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골반이 중심을 잃고 틀어지면 신체의 중심에서 전신을 지지해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통증이 나타난다. 따라서 무릎의 통증은 물론 발목과 발가락, 허리에서 통증을 자주 느낀다면 골반의 상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에 양 돌기에 위치한 후상장 골극은 무릎이 끊어질 듯 아프고 움직임이 둔할 때 이를 해결해주는 스위치이다. 후상장 골극 주변에 단단한 경결을 마사지해 부드럽게 만들면 하체 전반의 통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 참고로 허리를 비롯한 하체에 나타나는 통증이 심할 경우 먼저 대추혈을 충분히 자극한 뒤 장강혈까지 풀어주면 통증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 스위치 13. 자골결절. 스위치 자리, 엉덩이의 정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을 만져보면 앉을 때 바닥에 닿는 뼈가 느껴지는데 이곳이 자골결절이다. 자극법, 문제가 있는 발목과 같은 쪽 좌골결절을 엄지를 이용해 강하게 자극한다. 바깥쪽에서 엉덩이 가운데 쪽으로 밀어내며 마사지해야 한다. 효과, 무릎의 각도 변형에서 비롯된 발목과 발가락 통증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준다. 발목 발가락 통증 해소에 효과적인 좌골결절. 좌골결절에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다. 허벅지 뒤쪽에 위치한 햄스트링은 무릎을 구부리게 만드는 작용을 하거나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균형을 이뤄 걸을 때와 달릴 때, 좌우로 방향을 바꿀 때 관여한다. 좌골결절을 제대로 자극하면 햄스트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간접적으로는 허벅지 앞쪽 근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좌골 결절을 제대로 자극하면 이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해결하고 무릎에서 비롯된 발목과 발바닥, 발가락 통증도 제어할 수 있다. 스위치 14. 귀의 Y포인트. 스위치 자리, 귀의 가장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2cm가량 내려오면 Y자로 갈라지는 부분이 보인다. 이 지점이 Y포인트다. 자극법, 한 손으로는 귓볼을, 다른 손으로는 귀 안쪽에 Y포인트를 쥐고 상하로 당긴다. 이때 짧은 다리의 반대쪽 귀를 자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가 짧으면 왼쪽 귀를 잡아당긴다. 효과,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고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 골반을 교정하고 다리 길이 같게 하는 Y포인트. 사람들을 엎드려 눕게 하고 살펴보면 대부분 양쪽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골반이 틀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장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틀어진 골반이 척추에 영향을 미쳐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귀의 Y포인트 마사지는 침이나 씨앗으로 귀를 자극해 통증을 줄이고 병을 치료하는 이침 이론을 응용한 제어법이다. 귀에는 오장육부의 자극점이 모두 담겨 있어 귀를 또 하나의 신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귓볼은 머리와 얼굴에 해당하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경추와 흉추, 요추, 고관절, 무릎의 통증을 제어할 수 있다. Y포인트를 마사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한 손으로 귓볼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Y포인트를 쥔 채 위아래로 가볍게 당기면 된다. 이때 목 뒤 대추혈을 먼저 마사지한 후 Y포인트를 자극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8초만) 누르면 통증이 사라진다. 읽어드렸습니다. 통증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통증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